5, 6와 파트 7은 전혀 다른 파트일까요? 공부 방법을 아예 다르게 해야 하는 걸까요? 파트 6와 파트 7의 글을 읽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 그리고 토익 인강 챔프 스터디에서 토익 리딩 컴프레션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지금부터 토익 RC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해커스 영어 유튜브 채널에는 제 토익 RC 강의 영상을 비롯한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토익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법 문제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품사 문제, 수일치, 능치동 시제를 다 만족시켜주는 올바른 동사의 형태를 골라주는 문제, 인칭 대명사랑 제기대명사 문제,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 문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 문제 등 매 시험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워낙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커스 학원의 기본 과정 등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최고의 자료로 단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니까요. 자,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액세스 관련된 정기 토익 문법 문제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일단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면 if란 접속사는 두 개의 절과절을 이어줄 수 있는데 if 절 이하에서 프로토타입 vehicle 주어 미치 동사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콤마 다음에도 주어 동사 관계가 필요한데 빈칸의 위치는 will be granted 동사 앞쪽으로 주어에 해당되는 표현이 필요한데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명사, 동명사 등이 있죠. 주어진 선택지에서 B번 accessing 동명사, 그 다음 데이비드 access 명사, 주어 자리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ccess라는 단어의 정확한 성질을 보자면 access는 동사와 명사 둘 다 있는데 각각 중요한 성질은 동사일 때는 100%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불가산인데 동사일 때는 제가 분명히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타동사 얘는요 뒤에 전치사 to 없이 명사 목적을 바로 취합니다. 우리말로 뭐뭐에 접근하다 라고 해석되더라도 to가 오면 안 돼요. 동사일 때는 바로 명사 목적을 취해서 명사에 접근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명사 access가 또 다른 명사랑 연결될 때 어떤 뒤에 나온 명사로의 접근이라고 할 때 access to 뒤에 전사 to를 동반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선택지에서 accessing 동명사조를 넣는다. 동명사는 동사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access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 없이 명사 목적 바로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뒤에 to the market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B번 탈락되고 명사 access가 빈칸에 들어가면 뒤에 전사 to를 동반하고 그리고 명사 access는 불가산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access는 앞에 관사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to의 쓰임을 보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토익 문제는 바로 이렇게 access에 뒤에 to의 쓰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바로 불가산 명사 access, 데이비드 정답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형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꼭 많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서 틀린 문제, 혼동한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근거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틀린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또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그냥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다 보면 틀린 문제 양이 많아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는 절대로 문제와 해설 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문제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힘들게 만든 오답 노트를 다시 꺼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답 노트는 최대한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로 적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적을 때는 정말 문제 핵심만 딱 적으시면 돼요. 많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핵심만 저희가 빈칸이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우리가 고민했던 게 바로 명사 액세스 그리고 동명사 액세싱 요거 두 개로 고민했었는데 이 문제 풀 때 필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액세스의 성질이었습니다. 액세스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라고 했죠. 동사일 때는 타동사 성질만 가진다. 그러니까 뒤에 to 없이 명사 목적어 가지고 데리고 나온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액세스는 불가산 명사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명사 연결될 때 to가 필요하다. 네, 바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to의 어떤 유무, 요걸로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핵심만 딱 적어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어야지만 나중에 반복적으로 볼 수 있고 너무 길게 적으면 적을 때 힘들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꼭 문제 출처를 간단하게 적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 오답 노트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였더라 내가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전체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만 내가 틀린 모든 문제의 포인트들을 오답 노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선택지도 내가 고른 선택지 그리고 실제 정답 선택지 두 개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와 핵심 포인트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문제 출처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토익 파트 5, 6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90% 이상 이전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어휘가 다시 출제됩니다. 완전히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어휘 문제를 반복적으로 정답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많고 이전 시험의 문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휘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사 어휘 자료 분석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7번 출제되었다. 그것도 정답으로?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많이 출제된 단어들은 제일 먼저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랑이 독학책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어휘력을 확장하셔야 합니다.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서 864 파트 7의 패시지를 읽는 속도가 일정 수준 나오지 않으면 RC 고득점 달성은 요원해집니다. 그리고 어휘 학습을 하실 때는 절대로 단어 하나 그리고 하나의 의미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장을 통해서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함께 쓰이는 표현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잘 쓰이는 표현을 덩어리로 암기를 많이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빈칸 앞뒤 표현만으로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시간은 더 세이브되고 그러면 파트 7에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영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영영사전, 맥밀란 영영사전에서 selection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selection이라는 단어 있죠.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정기되게 selection 앞에 형용사 채워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맥밀란 사전의 이 selection 이걸 보면 바로 밑에 지금 볼드체로 함께 자주 쓴 형용사가 정리되어서 지금 보이시죠? 바로 selection 앞쪽으로 good, wide, large, 그 다음에 varied 이런 표현들이 주로 selection하고 함께 어울려 쓰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selection 앞에서 형용사 요 채워준 문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형용사 표현 다음에 selection 자체를 정답 처리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는 selection이라는 명사 앞에서 형용사 골라주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실제로 B번 variance를 많이 고르십니다. 근데 아까 영영사전 보셨죠? selection 앞에 함께 쓰는 어울리는 형용사는 바로 데이비드 와이디스트. 물론 최상급 형태로 쓰였지만 어쨌든 wide가 selection하고 함께 어울리거든요. B번의 variance는 안 됩니다. varied라는 형용사로는 가능하지만 variance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어휘 정리 영영사전 통해서 뭐 볼드체 이런 표현들 잘 정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widest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영영사전을 다 보면서 그리고 예문들을 다 확인하면서 공부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토익에 출제되었던 단어들을 노랑이 북가 등의 책자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어휘력을 확장시켜 놓고 문제를 풀 때 틀린 어휘들은 앞의 방법대로 정확한 쓰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집을 암기하실 때는
무조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랑이 복화책하고 형광펜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에 외워야 할 분량을 정하고 그걸 외울 때 한 번에 절대 까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장에 여러 번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단어 뜻을 가린 채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끝까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 알고 있는 단어는 원래 알고 있는 단어로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럴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 마지막 한 번, 이런 식으로 3-4번 정도 형광펜으로 표시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외웠던 단어들을 의미를 가린 채 쭉 보면서 까먹거나 유독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두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다시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색깔의 형광펜으로 데이터의 단어들을 의미를 가린 채 쭉 의미를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대로 하루 중 3-4번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면서 형광펜이 정말 여러 색깔 펜으로 표시된 단어는 사전에서 예문도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파트 5, 6와 파트 7은 전혀 다른 파트일까요? 공부 방법을 아예 다르게 해야 하는 걸까요? 파트 5에 나오는 문장이 모여서 단락을 이루고 그리고 단락이 모여서 하나의 지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8, 6와 8, 7입니다. 파트 5의 문장 하나를 빠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8, 6와 파트 7의 글을 읽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파트 5의 문장들이 결국 8, 6와 8, 7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 5 문장 구조 분석과 문법 정리는 필수 과정입니다. 8, 7의 경우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익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환경의 상황이 크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접했던 상황이 이 문제에도 나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할 내용이나 순서가 미리 예상이 되면서 더욱 빠르게 자신감 있게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최대한 많은 지문을 접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리뷰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고민했던 2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가 정답으로 결정되었던 문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출제자의 의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확실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좀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다음으로 토익 문제의 단어와 표현들은 지문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에서 재표현, 즉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짝지어 기억한 것이 많을수록 문제를 더욱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7도 패러프레이징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너무 쉬운 표현 말고 잘 몰랐던 표현 위주로 적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랭이 교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169번 보시면 Y로 물어봅니다. 구체적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럼 이때는 문제의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왜 회사가 은행을 변경했냐? 바로 스위치 뱅크스라는 이 표현이 지문에 나올 겁니다. 물론 재표현 되어서 나온다는 건 예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쪽 첫 부분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최근에 Financial Institutions, 바로 금융기관을 변경했다. 스위치란 단어까지 그대로 갖다 썼어요. 물론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s를 바로 뱅크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 만든 건데 자, 왜 변경했냐? 앞부분에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Y 질문에서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단서로 활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뭐뭐 하기 위해서. 홍이 자연스럽죠. 자, 여기는 최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파이낸스 시스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to go paperless가 나왔어요. 종이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변경했다. 그리고 현재 바로 벤처뱅크의 고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결국 바꾼 건데 그 이유가 종이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파이낸스 시스템 중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나왔는데 선택지 ABC들을 딱 읽어보면 바로 고 페이퍼리스를 패러프레징한 to reduce waste on paper, 종이의 어떤 이런 waste 낭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 표현이 결국 고 페이퍼리스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C번.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제 표현입니다. 지문에 있는 고 페이퍼리스 요거를 갖다가 reduce waste on paper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 표현들은 최대한 많이 정리하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트 7 동의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단어 혹은 생소한 단어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토익 지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보이는 단어들은 한 가지 의미 말고 영영사전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꼭 함께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익 시험에 커버라는 단어는 이미 동의어 문제로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그 쓰임을 보면, 자, 커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루다, 포함시키다, include and deal with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리다, 씌우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뜻, 3번 뜻, 무엇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대다, 돈이 되다, 바로 일종의 pay for 또는 pay의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방송, 보도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보험으로 보장하다, provide insurance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언급된 거리를 이동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비운 사람의 일을 대신하다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커버는 토익 시험에 너무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평소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익 시험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법과 어휘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를 확실히 하고 많은 시간 투자를 통해서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통해 공부 내용을 점검하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목표 달성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토익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토익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해커스에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개가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개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 현재 지금 제가 개가 아니죠. 근데 가정에서 제가 개가 된다고 일단 가정합니다. 내가 만약 개라면 좀 뉘앙스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정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만약 개라면 내 강아지한테 말을 걸 텐데, 말할 텐데, 이런 문장.